국민의힘 경선 이야기입니다. 김문수가 직격했다. 조선제일검 도대체 뭘 했기에 이재명이 이렇게 활기치도록 놔두나. 자,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조기 대선을 이렇게 치러지게 만든 책임론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맞수 토론, 오늘 4강전 맞수 토론은 어제 조 편성을 했죠. 그러니까 맞수 그 토론을 하는 조를 편성을 했는데 그때 상대방을 지목을 하는, 내가 저 후보와 토론하겠다고 지목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을 했는데 지목을 한 이유가 왜 대통령 그 탄핵을 주도를 해서 여당 안에서 대통령의 그 총애를 받던 사람이 안에서 주도를 해서 이 조기 대선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 부분도 물었습니다. 일단 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을 했는데 왜 조기 대선을 만들었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만들고 본인이 출마를 한 거죠. 저도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이제 시작은 됐지만은 비상계엄 선포, 그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죠. 헌재에서도 나중에 결정 내릴 때 이 민주당 책임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그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 문장까지 들어갔죠. 어쨌든 그거 형식적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거 헌재가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런 행태들, 그때 기준으로 22번 탄핵 발의 그리고 예산 폭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탄핵의 책임론이,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의 책임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의 그런 행태를 많이 알게 됐죠. 알게 돼서 특히 젊은이들이 강장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도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정치권 안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왜 헌재로 보냈느냐. 그때 국민의힘이 그 108명 의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헌재로 안 갔죠.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부결이 됐습니다. 108명 중에서 몇 사람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발의가 됐을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였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정치인 체포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이제 기뜸을 받아서 홍장훈 쪽에서 기뜸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해서 친한계 의원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12명 이상의 이탈자가 생겨서 통과가 돼버려서 이게 헌재로 간 겁니다.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결국은 또 우유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전국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재명이 마치 이재명을 살려주는 듯한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이재명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은 차례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인신 구속이 되고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갔을 텐데 조기 대선이 열림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그 구명줄이 던져져 버린 것이죠. 자, 근데 그 조기 대선이 열리게 한 그 주도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한동훈이었다. 자, 그 지적을 오늘 김문수 후보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김문수 후보가 조기 대선의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 인사말부터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그때 토론도 그때 서로 사자 토론도 하고 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대선을 지금 3년 만에 다시 해야 하는 이것도 이 모든 뿌리 그리고 책임 그리고 시작조차도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 고 김문수 후보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도를 한 그 일을 상기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그렇게나 아주 너무나 가까운 친구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탄핵을 주도를 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조기 대선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계속 그전부터 본인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물으면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죠.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했어도 저는 막았을 것이다. 불법 계엄했어도 저는 막았을 것이다. 지금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내란 자백이라는 말을 했죠. 내란 자백. 그리고 어떤 이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계속 불법 위헌성 이 계엄 선포 이런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했어도 저는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당 내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해서도 또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 잡으러 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뭐 이렇게 또 이 공방을 벌였는데 특히 한동훈 후보는 또 그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그 성향, 강성 우파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부정선거에 동의를 하면은 좌파에서 거구 프레임을 붙이고 있죠. 거구 프레임.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후보가 그대로 물은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자,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관외 사전선거 이 부분은 많은 부실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잘 답변하고 의혹을 밝혀주기보다는 선관위가 알아서 잘 설명을 하고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자기들 선관위 내부의 부정과 비리, 인사 비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폭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밝혀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실제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말은 아니지만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40% 정도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기보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는 음모론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어떤 이념성의 편향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아니 꼭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을 갖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자기들 내부의 부실 문제 무슨 뭐 인사 부정, 뭐 채용 부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겠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두 사람 사이에 전과 범죄 전력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서 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사법 위기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 3년 동안 이어졌죠.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동안 이재명의 어떤 법꾸라지 같은 이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또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두 번 청구할 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서 이재명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때는 본인이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조 심판론을 기초로 이제 선거를 했죠.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리고 그때도 이재명 쪽에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검찰공화국이면은 이재명은 지금 대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파 유권자들에게도. 그런데 실제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거죠. 본인이 조선 제1검에서 검찰 수사통이고 특수통 검사로서 조선 제1검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는데도 왜 지금 이재명을 법률적으로 그 5개의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리고 수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단죄를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활개치게 만들고 본인의 이 범죄 혐의를 털어내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활용을 하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오늘 김문수 후보는 질타를 했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에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12가지 제목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 그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많은 혐의와 문제가 있는 이런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피해갔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법무부 장관이면 특히 정권 초반에, 윤석열 정부 정권 초반에 이 정리할 것을 딱딱 정리를 하고, 그게 이재명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계속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시에 혐의들도 있고, 또 그때 조국 그 문제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의혹들, 울성운전 경제성 조작이나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나,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이 기소된 뇌물 사건,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회장으로부터 그 타이스타 제셋 옛사위를 취직시켜서 뇌물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그걸 정권 초반에 강력하게 단죄를 해서 일부 벌개를 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웠어야 되죠. 그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는 질타가 오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또 공방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정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정가보다 김문수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는 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 비리, 검사 사측 문제는 없었다. 또 이렇게 맞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오늘 있었습니다.